혹시 요즘 손주 이름을 부르려는데 갑자기 헷갈린다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뭘 사려고 했는지 그 이름이 도무지 생각 안 나서 진열대 앞에서 한참 서성인 경험 없으신가요? 있죠.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혀끝에서만 맴돌고 안 나올 때요. 맞아요. 식당 메뉴판 앞에서 그거 있잖아 그 왜 빨갛고 매운 거 하면서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나도 이제 시작인가? 치매가 오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고요. 네. 그 순간의 정적, 또 민망함. 이게 한두 번이면, 아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점점 잦아지면 정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쵸.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대부분, 기회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희망적인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단순히 노화나 기억력 감퇴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탓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라는 걸 먼저 짚어보고요. 그리고 그 진짜 원인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뇌와 입을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는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자료에 등장하는 한 은퇴 교수님의 실제 사례가 아주 생생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바로 30년 넘게 대학에서 국문학을 가르치셨던 70대 김모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말씀의 마술사라고 불릴 정도로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정확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구사하는 걸 평생의 업으로 삼으셨는데 그런 분에게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경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충격을 넘어서 거의 절망에 가까웠다고 하죠. 네. 어느 날 강연 중에 봄, 꽃 같은 정말 눈 감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단어조차 생각이 안 나서 진땀을 흘리기 시작하셨대요. 머릿속은 하얘지고 청중들 얼굴은 흐릿해지고 평생 느껴보지 못한 수치심에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치고 싶었다고 회고하셨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평생을 갈고 닦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갑자기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강연장 같은 공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파고들었다는 게 더 비극적이었어요. 집에서도요? 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준 가지볶음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거, 거시기, 맛있네 하고 얼버무리셨던 거죠. 그 순간 식탁에 흐르는 그 무거운 침묵. 그렇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듯한 가족들의 그 걱정스러운 눈빛이 그분을 얼마나 괴롭게 했을까요? 말의 마술사가 거시기라는 단어밖에 못 쓰는 사람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좌괴감이 엄청나셨다고 해요. 결국 김 교수님은 극심한 공포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시작하셨군요. 네, 문화센터 강의도 그만두고 친구들 모임도 피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말없이 텔레비전만 보게 되신 거죠. 내가 망가지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혹시라도 또 말이 막히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요. 바로 이 지점이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공포의 핵심이자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가두는 거요. 맞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삶의 활력을 잃어가는 악순환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가족들 손에 이끌려서 병원을 찾으셨는데 그때는 이미 모든 걸 체념한 상태였다고요? 네, 치매 확진 판정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죠. 뇌 MRI 검사 결과 치매 소견이 전혀 없었다. 네, 뇌를 위축시키는 단백질 수치도 정상이었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도 오히려 또래보다 건강한 편이었죠. 와, 정말 의아한 결과네요. 본인은 이렇게 괴로운데 뇌는 멀쩡하다니요? 김 교수님 본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의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제 뇌가 멀쩡하다고요? 그럼 도대체 저는 왜 말이 안 나오는 겁니까? 제가 꾀병이라도 부린다는 거냐? 뭐 이런 심정이셨겠네요. 그렇죠. 그러자 의사가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이런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교수님, 혹시 요즘 하루에 몇 마디나 말씀하세요? 하루에 몇 마디나 하냐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었군요? 네. 그래서 연구팀이 김 교수님의 일상을 관찰했는데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데요? 하루 평균 50단어도 채 말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50단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어이구 하는 혼잣말이나 아들 안부 전화에 그래, 잘 지낸다고 짧게 답하는 게 전부였죠. 아, 우리 몸에는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즉,
use it or lose it 이라는 절대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달만 팔에 깁스해도 근육이 확 줄어드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말하기도 똑같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신체 기관의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멀쩡한 게 말하는 도구들이 녹슬어 버렸다. 바로 그겁니다. 아,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자료에서 말하기 과정을 오케스트라 공연에 비유한 것도 정말 재밌었어요. 네, 그렇죠. 우리 뇌는 악보를 읽고 지시를 내리는 지휘자, 그리고 폐와 횡격막은 바람을 불어넣는 관악기 연주자, 목에 성대는 소리를 내는 현악기. 그리고 혀와 입술, 턱은 정확한 음색을 조절하는 연주 기법. 이런 비유였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빌려 설명하자면 나이가 들면 지휘자, 즉 뇌는 여전히 악보를 완벽하게 읽고 있는데 오랫동안 공연을 쉬었던 연주자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 연주자들이 연습을 안 해서요? 그렇죠. 폐활량이 줄어서 관악기 연주자가 숨을 길게 못 뿜어내고 성대 탄력이 떨어져서 현악기 소리가 거칠어지고 혀 움직임이 둔해져서 복잡한 연주를 소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자가 자, 안녕하세요, 연주 시작! 하고 힘차게 신호를 보내도 연주자들이 허둥지둥 박자를 놓치고 삑사리를 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완벽한 문장이 있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죠. 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습 부족으로 파업을 한 거였네요. 맞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걸 설단 현상, 그러니까 혀 끝에서 단어가 맴도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설단 현상이요? 네, 뇌 속 정보 전달 통로인 시냅스를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요? 네, 나이가 들면 이 고속도로가 파손되거나 유실된 게 아닙니다. 그냥 도로 위에 과속방지턱이 몇 개 생긴 것과 같아요. 아, 과속방지턱이요? 네, 정보라는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다가 턱에 걸려서 잠시 멈칫거나 속도를 줄이는 거죠. 이건 고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속도 조절일 뿐입니다. 와,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정보 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지연이 생기는 것뿐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고장과 지연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천지 차이죠. 내 뇌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 그냥 좀 느려진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다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어떤 건가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대규모 연구 결과인데요. 노년층이 겪는 언어장애의 무려 73%가 실제 뇌의 인지기능 저하, 즉 치매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73%나요? 그럼 원인이 뭔가요? 언어 사용 빈도의 감소와 말을 할 때 쓰는 기관, 즉 조음기관의 근력 저하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와, 쉽게 말해 머리는 멀쩡한데 입이 녹슨 거다. 바로 그겁니다. 73%라니 정말 압도적인 수치네요. 대부분의 불편함이 사실 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건데,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 어르신들은 지금보다 더 연세가 많으셔도 말씀을 참 잘하셨던 것 같은데 왜 유독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이 급증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는 그 원인으로 현대 생활의 함정을 지목합니다. 현대 생활의 함정이요? 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겨우 45분에 불과하대요. 45분이요? 심지어 혼자 사시는 분들은 20분도 채 안 되고요. 하루 24시간 중에 20분이요? 그건 거의 말을 안 하고 산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우선 대가족에서 핵가족, 1인 가구로 바뀌면서 일상적인 대화 상대 자체가 급격히 줄었죠. 아, 예전처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먹는 풍경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이 늘어난 것도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유튜브 보고 릴스 읽으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입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거든요. 그러고 보니 저도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정작 입을 열어서 말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적 고립이 더 심화됐잖아요. 경로당이나 각종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줄면서 그나마 있던 말할 기회마저 사라져버린 거죠. 맞아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떤 건가요? 이 모든 원인이 가리키는 결론은 이 증상이 진짜 치매가 아니라 가짜 치매, 의학적으로는 기능적 언어장애라는 겁니다. 가짜 치매요? 네, 진짜 치매는 되돌리기 어렵지만
이건 녹슨 기계에 기름칠하고 다시 돌려주듯이 연습을 통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쓰지 않아서 퇴화했다는 게 핵심이라면 해결책은 아주 명확하네요. 다시 쓰게 만드는 것.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 방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요? 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주 간단하게 녹슨 우리 입과 뇌에 기름칠하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첫 번째는 바로 낭독의 기적, 즉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그냥 소리내어 읽는 거요?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요?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믿기지가 않는데요?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글을 읽을 때는 뇌의 시각 영역만 주로 사용돼요. 그렇죠. 하지만 소리를 내어 읽는 순간 글자를 보는 시각, 의미를 이해하는 언어, 입과 혀를 움직이는 운동, 그리고 내 목소리를 다시 귀로 듣는 청각 영역까지. 와, 뇌의 4군데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종합적인 두뇌 운동이 됩니다. 뇌 전체를 위한 전신 운동 같은 거죠. 와, 그냥 읽는 행위 하나에 뇌의 4가지 영역이 동시에 일을 하는군요. 정확합니다. 아까 그 오케스트라 비유로 돌아가자면 지휘자가 여러 파트의 연주자들을 동시에 지휘하면서 합주 연습을 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의 연구는 그 효과를 수치로 증명하는데요. 하루 15분씩 낭독을 꾸준히 한 노인 그룹은 6개월 후에 언어 유창성이 평균 40%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40%나요? 대단하네요. 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신문사설이나 좋아하시는 책 한 페이지, 혹은 시 한 편이라도 좋아요. 소리내어 또박또박 읽는 겁니다. 처음엔 좀 발음이 꼬이고 숨이 차도 괜찮겠고요. 그럼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입 근육을 움직여주는 거죠. 아까 그 김 교수님도 이 방법을 권유받고 매일 시집을 한 편씩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떠오르지 않던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오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강단에 서셨다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죠. 두 번째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뭔가요? 바로 호흡의 힘을 이용해 느리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느리게 말하기요? 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폐활량이 줄어들어서 젊었을 때처럼 긴 문장을 한 번에 말할 공기가 부족해져요.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숨을 몰아주시거나 말이 끊기는 경우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숨이 차서 헉헉거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저는 그게 생각이 안 나서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숨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군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해요. 말하기 전에 코로 3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네. 그리고 문장 중간 쉼표나 의미 단위로 끊어지는 부분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빨리 말하는 것보다 천천히 여유 있게 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네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한 70대 할머니 사례가 참 인상 깊었는데 일부러 아나운서처럼 천천히 우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내 말을 더 경청해주고 나도 말하는 게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낭독이나 호흡은 혼자서 하는 훈련인데 결국 이 문제가 사회적 고립에서 시작되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른 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마지막 3번째 방법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바로 사람과의 연결, 즉 말문을 여는 겁니다. 사회적 고립이 가장 큰 적이다. 네. 낭독이나 호흡 훈련이 녹슨 기계에 기름칠을 하는 과정이라면 사람과의 대화는 그 기계를 실제로 가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갑자기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큰 부담일 수 있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경로당이나 붓집안에 가는 것도 좋지만 그게 부담스럽다면 그냥 매일 산책하면서 만나는 이웃에게 오늘 날씨 참 좋죠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런 사소한 대화도 효과가 있군요. 그럼요. 마트 계산원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손주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서 밥은 먹었니? 하고 목소리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한 방법입니다. 심지어 자료에서는 혼잣말도 입근육 언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물론입니다. TV를 보면서 아이고 저런 하고 반응하거나 요리하면서 자 이제 간장을 넣고 하고 중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입 근육과 혀를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요. 핵심은 침묵의 시간을 깨는 겁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질이 중요하군요. 네.
하버드 의대에서 무려 75년간 진행한 장기 연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한 사람의 노년기 건강과 장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었다는 겁니다. 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뇌가 건강하고 치매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어요. 대화라는 행위 자체가 최고의 보약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명확하게 정리되네요. 첫째,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 건 치매가 아니라 말근육이 약해진 탓일 가능성이 높다. 네, 둘째, 매일 15분 낭독, 깊은 호흡,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 이 세 가지가 최고의 해결책이다. 맞습니다. 특히 아까 그 김 교수님이 6개월 후에 건강해진 모습으로 의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어떤 말씀이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내가 치매면 어쩌지? 하는 그 근원적인 불안감 자체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의 문제거든요. 스트레스요? 네, 혹시 내가 치매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계속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아, 코르티솔. 그런데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기관인 해마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손상시킨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치매를 걱정하는 행동 자체가 오히려 기억력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걱정이 병을 만드는 셈입니다. 정말 무서운 악순환이네요. 그래서 단어가 좀 생각나지 않더라도 어이코 과속방지턱에 올렸네 하고 웃어 넘기거나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뇌를 더 건강하게 지키는 최고의 비결인 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디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노년은 침묵이 아니라 평생 쌓아오신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득 차야 마땅하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쓰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원리. 이게 비단 말하기 능력에만 해당될까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녹슬어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기술이나 혹은 소중한 인간관계는 없으신가요? 오늘부터 다시 그곳에 기름칠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